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수학적 사고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수학적 사고력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 수학적 사고력이 수학 문제를 푸는 데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데도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수학적 사고력이 도대체 뭘 말하는지 제가 이제 알고 있는 내용들을 좀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이제 가끔 들어보면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잘 모르시는, 그러니까 수학적 사고력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일반적으로 이제 수학적 사고력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뭐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했을 때 그 문제를 분석을 하고 때에 따라서는 추론도 하고 그렇게 한 다음에 그거를 논리적인 서술책에 맞춰서 분류하고 기준점을 잡고 일정하게 분류하고 그거를 문제를 풀어 나가는 것이죠. 이런 걸 이제 수학적 사고력이라 그래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 너무 추상적이니까 이제 어머님들이 잘 모르시고, 그리고 뭐 수학 강사들이나 그런 사람들도 이게 수학을 뭐 전공하지 않았거나 그런 분들은 정확한 의미를 모르는 선생님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무슨 말인지를 제가 쉽게 좀 설명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라면을 끓인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일상에서 라면을 끓이면 수학적 사고력이 발달되지 않은 사람 같은 경우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라면을 끓여요. 근데 수학적 사고력이 많이 발달한 사람 같은 경우는 라면을 끓인다라는 그 생각을 할 때 머릿속으로 라면을 끓이는 절차들이 쭉 정리가 되면서 가장 효율적이고 시간을 절약해서 라면을 끓일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의 서술체계에 따라서 라면을 끓입니다. 가령 뭐 이런 거죠. 일단 라면을 끓이겠다 그러면 그 순간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물을 올려놓고 물을 올려놓은과 동시에 라면에 넣어야 될 것들이 뭐가 있는지를 생각을 해가지고 냉장고나 뭐 기타 싱크대나 뒤져서 그 준비 재료를 놓겠죠. 놓고 물이 끓기 전까지 할 수 있는 것들이 가장 순서대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일까를 나름 순서를 정해서 파를 썰거나 김치를 올려놓거나 싱크대에 이런 절차들을 이렇게 하고 물이 끓었을 때 가장 먼저 익고 나중에 익어서 이거를 넣어야 될 순서가 맞는 대로 이렇게 넣게 되고요. 이 넣고 라면이 익는 동안에 뭐 거기 있는 것들을 정리해가지고 설거지하거나 정리하거나 그래서 라면이 딱 익어서 먹을 때는 먹기만 하면 뭐 설거지감이나 그 정리할 것도 하나도 없이 딱 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죠. 그러니까 수학적 사고력이 좋은 사람들은 일상생활에서 무언가를 할 때 그런 것들을 오래 고민하지 않아도 순서 있게 체계적으로 자기가 잘 분류를 해가지고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하는 방법들을 굉장히 쉽게 잘 해나갑니다. 이런 사람들은 또 뭐도 잘하냐면 공부를 할 때 이제 공부 계획 같은 것도 굉장히 잘 짜요. 본인이 자기의 일상들을 잘 분류를 해서 정리를 해서 학습 계획이나 공부 계획도 잘 짜고, 가령 여행을 간다라고 하면 뭐 제주도 여행을 간다. 제주도 여행을 9박 10일로 간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여행 계획도 잘 짜죠. 그러니까 뭐 첫날은 제주도 공항에 도착하니까 첫 번째 숙소를 뭐 공항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잡고 중간중간에 가다가 맛집은 어디 들리고, 그러니까 이동 동선, 제주도에서 탐방할 곳들을 미리 분류해서 정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첫날 숙소, 이튿날 숙소 그런 것들을 이동 동선에 맞춰가지고 동선이 가장 최소화되면서도 내가 가야 할 곳을 다 갈 수 있게끔 중간중간에 근거리에 있는 맛집들을 분류해가지고 이렇게 좀 체계적으로 분류를 잘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수학적 사고력이 좋은 사람들은 일상생활을 할 때 뭐 여러 가지 활동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할 때 굉장히 분류해서 체계적으로 잘하고, 특히 발표나 그런 것도 잘하겠죠. 어디 가서 누구 앞에서 말을 할 때도 굉장히 논리적으로 쭉 서술해가지고 체계적으로 말도 잘할 것이고, 그 다음에 발표 같은 것도 그런 거잖아요. 발표도 어떤 내용들을 자기가 분류해서 정리해서 뭐 앞에 나와서 발표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도 굉장히 잘하겠죠. 예.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예전에 이제 그 선배가 컴퓨터 계열 이제 회사에 들어갔는데, 그 선배 같은 경우는 이제 수학을 전공을 하고 대학원에서 컴퓨터 쪽을 공부했다가 그 회사에 입사한 사람인데, 그 선배가 말하기를 컴퓨터 공학과나 컴퓨터만 공부하고 온 사람과
자기같이 수학을 전공한 다음에 컴퓨터를 부전공을 했든 아니면 대학원에서 공부를 했든 그렇게 해가지고 직장에 이렇게 온 사람과의 차이점이 뭐냐 그러면 똑같은 어떤 프로그램이나 그런 거를 만들어도 수학을 전공한 사람들은 훨씬 효율적이고 단축되고 속도가 빠른 프로그램을 통찰력 있게 잘 만든다라고 합니다. 근데 컴퓨터만 전공한 사람들은 그냥 쭉 나열식으로 하거나 그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좀 더 비효율적이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는 그런 형태의 프로그램을 만든다라고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수학을 전공을 해서 수학을 많이 공부하면 그런 수학적 사고력, 어떤 것들을 잘 분류를 해서 그거를 효율적으로 일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잘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뭐냐면 우리가 수학적 사고력이라고 하고요. 수학이라는 과목에서는 수학적 사고력이 가장 극대화돼서 판단이 되는 곳이 어디냐라고 하면 모든 문제들을 풀어나갈 때 수학적 사고력이 다 들어가요. 사실은 뭐 추론 문제를 풀 때도 들어가고 이렇게 수학 내적 문제를 풀 때도 들어가고 이것저것 다 들어가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가장 먼저 얘가 수학적 사고력이 있냐 없냐를 수학 단원을 가지고 판단하는 단어는 경우의 수 파트예요. 경우의 수 파트. 그러니까 확률과 통계를 보면 경우의 수가 있잖아요. 경우의 수 문제들이 보통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면 1에서 10까지의 숫자를 나열을 한다. 첫 자리의 숫자가 홀수가 들어가면 네 번째 숫자에는 소수가 들어갈 수 없고 첫 자리의 숫자가 짝수가 들어가면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5와 6이 이웃할 수 없다. 이거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여라. 이런 내용들이 이제 경우의 수 내용들인데 이 부분을 잘하는 학생들이 특히 수학적 사고력이 잘 발달이 돼 있다고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내용들이 이 복잡한 내용들을 체계적으로 분류해서 기준점을 잡고 중복되지 않게 잘 나열해가지고 그거를 풀어가는 그런 능력들이 특히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경우의 수 파트를 보시고 여러분들이 자녀가 경우의 수를 얘가 못한다? 그럼 얘는 수학적 사고력이 잘 발달이 되지 않은 거예요. 수학적 사고력이 잘 발달이 안 됐으니까 앞으로도 수학을 잘 해내기가 만만치 않을 수 있겠죠. 어려운 걸 해나가거나 좀 더 고등 수학을 하거나 그렇게 해나갔을 때는 좀 힘들 수가 있어요. 근데 경우의 수를 굉장히 얘가 잘하더라. 복잡한 문제도. 그러면 수학적 사고력이 잘 발달이 돼 있으니까 앞으로 수학을 더욱 잘 해낼 가능성이 높겠죠. 자, 일상생활에서도 수학적 사고력은 많이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제가 이제 강조하는 것들 중에 이제 독서라는 거를 많이 강조하는 이유가 강조하는 이유는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제 제자들, 재수생들을 가르칠 때 재수생들 중에 성적이 오르는 학생, 성적이 떨어졌는데 열심히 공부하니까 성적이 오른 학생들을 제가 이제 다 상담을 해보면 거의 다 독서를 많이 했어요. 어렸을 때. 독서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기본적인 이해력이 되고 이해력이 되면 가르쳐줘서 주입을 시켜주면 다 받아들이니까 열심히만 하면 받아들이니까 성적이 오를 수가 있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독서를 많이 하고 그리고 그 독서의 결과물을 독서 기록이라든지 아니면 사람들과의 토론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말로 서술해서 나오는 연습들을 하는 게 수학적 관점에서도 수학적 사고력을 어렸을 때부터 기르는 어떤 이제 기초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글을 이해한 글들을 머릿속에 집어넣고 머릿속에서 그 의미를 분류하고 재해석하고 그런 단계들이 기본적인 수학적 사고력을 만들어가는 기초적인 단계가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도 제가 이제 독서를 굉장히 강조한 이유도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